자, OLED주 두 개를 연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 이제 실리콘2의 분석에서도 등장을 했었던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제 실리콘2에 보시는 분들하고 또 LG 디스플레이를 보시는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성향의 투자자분들이 질 거기 때문에 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똑같은 얘기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LG 디스플레이 설명을 나가면서 이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이 이슈에서 자, 삼성이 애플폰이 이게 뭐 중간에 지금 모양을 보면 어제 나왔던 재료 자체가 완전히 그냥 그대로 오늘 하루 만에 소멸되는 이런 국면인 것처럼 주가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하루 만에 소멸되는 국면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이슈가 소멸된 거 아니고요. 이슈가 소멸된 거 아니고요. 여기 뭐 또 390조 OLED를 지배한다고 뭔 개소리도 또 잔뜩 써놓고 자빠졌는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런 거. IT캠 뭐 이게 IT캠을 또 이게 얘기에 나오느라고 또 갖다 집어넣었네요. 11월 최종 판결을 놔두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바뀐 거 없어요. 특별하게 바뀐 거 없고요. 뭐냐라고 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차익 실현 매물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슈가 변한 건 없고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덕산네오 같은 경우도 물론 그래서 위쪽으로 어저께 따라 들어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위쪽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 재료의 경우는 업황 재료고요. 업황 재료인 경우에 현재의 흐름이 조금 다소 느리더라도 그 업황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 외의 경우에도 여타 다른 요소에서 지켜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노리는 겁니다. 그 LG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여기 나왔던 이슈는 애플 폰입니다. 아이폰 휴대폰용 디스플레이가 핵심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전자는 대형을 다루는 쪽이고요. 소형 휴대폰용은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자라고 한다라고 이게 뭡니까? 지금 전혀 엉뚱한 케이스를 지금 얘기를 들어간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의 재료가 나와 있고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재료 가지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폭등을 해버렸다. 안 나오죠. 그런 흐름 안 나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재료를 가지고 삼성전자가 폭등하는 케이스는 안 나와요. 길게는 갑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런 케이스예요. 천천히 계속 거기서 돈을 계속 벌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휴대폰용만 아니라 다른 쪽에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모두 좋은 경우에 그래서 이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갔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예요. 이거 이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세계 소형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95%를 기록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휴대폰까지 디스플레이까지 다 좋았던 얘기입니다.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가 모두 다 좋았던 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 패널 시장 쪽의 종목이거든요. 그럼 이게 단지 반사 이익만으로 이 큰 종목이 이렇게 올라 들어왔다. 반사 이익만으로 얘 소형주입니까? 코스닥에는 무슨 세력주 잡주예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 이 시세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거죠. 이건 매수자의 공간이라고 했죠. 이건 매도자의 공간이고요. 매수자의 공간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요. 이게 의미가 자체가 이제 저 앞쪽에 이제 나왔던 거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 실리콘2 같은 이런 종목들에서도요. 이런 실적 우량주들로 밀려 들어오는 이 구간 컵 위드 홀더 형태죠. 컵 위드 핸들 형태 요런 형태로 하나 둘 연속으로 이렇게 만들고 올라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런 고가주의 눌림 구간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저가 개망주들의 언더슈팅 구간에서도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뽁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자들이 공매도를 때린 거 아니냐. 지금 시기는
공매도가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징그럽기 싫어하는 그 공매도. 근데 우리 시장에는 공매도만 있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칼날이 하나가 더 있죠. 시장 조성자 공매도. 그래서 공매도만 금지시킨다 그래서 이게 공매도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시장 조성자 공매도가 있는데 왜 모든 룰에서 벗겨나 있는 대차 매도를 할 필요도 없고 업택률 제한도 받지 않고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 지들 마음대로 언제 어느 때가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 같은 경우도 흔적을 보여드리고 찾아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네이처셀 같은 종목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개박살 났을 때 하한가로 들어왔는데 종목이 하한가로 되는데 아무도 판 놈이 없잖아요. 이거 시장 조성자 공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공매도와 시장 조성자 공매도가 이게 다 들어있는 시장이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선물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 파생 시장의 개념을 이걸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개인들, 저희 열렸다 그러지만 개인들이 공매도 때려가면서 주가 눌러버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얘네는 되죠. 시장 조성자도 있고요. 더군다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칼날이 한 개 더 가요. 칼날을 한 개 더 숨겨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를,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해서 주가 내려가면 손절하는 거고 올라오면 익절하는 거고 이런 쪽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부터 시작을 하고 매도부터 일단 공매도로 때려버리고요. 이렇게 공매부터 때려버리고, 공매도 때린 거를 저가에서 사면 차익 실현한 겁니다. 우리가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서 차익 실현한 걸 정반대로 얘네는 때려가지고 밑에서 사면, 여기서 때려서 사는 것 같은 경우에도 수급으로 또 매수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매수 같은 경우 이게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이건 공매도 쇼커버에 불과합니다라는 이런 분석도 여러 번 해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쇼커버로 들어온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이 대형주들 같은 쪽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쇼커버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하나 에어로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들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에 들어가는 거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얘들이 어쩔 수 없이 숏 커버 매수를 했어. 그래서 때려 팔고 있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내도록 이렇게 때려 팔고 있다가 이런 식이죠. 누적해서 계속해서 때려 팔고 있다가 주가가 계속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숏스퀴즈죠. 이렇게 사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매수 같은 경우에 이게 진매수냐 아니냐 우린 몰라요. 쟤네들은 압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때리고 있거나 혹은 사서 들어올 때 이게 어떤 성향인가, 우리한테는 안 알려줍니다만 저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다 나와요. 그 외국인 투자자가 어디서부터 들어온, 이게 미국계 자금인지, 이게 미국계 자금인지 아니면 룩셈부르크 쪽에 들어오는 유럽계 헤지펀드 자금인지, 혹은 저 케이만 군도 같은 데 들어온 검은머리 외국인들 세탁한 돈으로 들어오는 건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검은머리 같은 애들 들어올 때는 신경도 안 쓰죠. 근데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 들어온다 그러면 어김없이 커버로 들어와야 돼요. 미국 애들은 그냥 한번 밀어붙였다 그러면 그냥 내리 직선으로 몇 달간 계속 사버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니까 이건 커버 안 하면 망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이 종목이 좋아서 산다고 할지 커버를 한다는지 이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이게 이런 수급의 자체는. 자, 다시 되돌아가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추정치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숏 커버가 들어온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조금 샀는데, 그래서 이게 반등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뻥 나와버리게 된다면 매도 때렸던 놈은요, 이게 수익 하나도 못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빡빡빡빡빡 밟았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을 밟았는데, 그러니까 5번을 밟으면 대략 평균적으로 가격이 한 이 정도 나온다고 치죠. 중간 뭐 이 정도 가격 그냥 반뚝 자르겠습니다. 그냥 평균 매도 가격선이 이 정도 가격선이 나온다 치잖아요. 근데 쇼커버를 한다고 쇼커버를 잠깐 샀더니 요만큼 산 거 가지고 주가가 뻑 올라들어서 이렇게 돌아버리면 이 매도 때린 거 하나도 이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 기왕 반등 탄 김에 매수 흐름 타고 반발력으로 조금 더 오르 들어가면 매도 때렸던 거 이거 하나도 안 남는 거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 저점 같은데 요런 데서라 그러면 여기 지금 아래까지 들어갔다 왔으니까 이렇고요. 여기 기존의 원래의 기술적 저점이었던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에서 쇼커버 톡 하고 들어온다 그러면 쇼커 한 방에 뚝 들어가지고 내 매도 평단 너머로 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매도 때렸던 애들 완전 병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쪽 같은 데 구간에서는 이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이나 이런 데처럼요, 깔아놓고 바닥을 만들어서 바닥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어가지고 개인들 다 항복하고 나가게 만들어버리든지요. 여기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바로 앞쪽에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깔아놔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계속 눌러가지고 밑에서 하방에서 박스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개인들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반등이 나오다 팔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하는 이 방법의 형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언더 구간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 선물에서 양방향 게임이 선물에서 나오는 방법들이에요. 다 이거 다 선물은 양방향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덮여가지고 아래로 까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으로 반대로 들어오는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 당연히 올라 들어오고요. 그러면 내가 원래 먹으려고 했던 이목만큼은 그냥 확실하게 지키면서 확보가 되면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서 이렇게 사들어왔을 때 원래의 목표 자리가 이 정도 선이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올려버리는 겁니다. 더 올려버린 다음에 일부 차익 실현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을 내뱉으러 하면 당연히 까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원래 내가 목적했던 목만큼은 이만큼은 그냥 확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만큼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슈팅 되는 데선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업황재료거든요. 단기적으로 코인 이러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업황재료예요. 업황재료는 단타형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길게 쭉 가는 거죠. 길게 쭉 달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LG 디스플레이는 그 업황을 타고 있는 종목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 자체가 오버를 더 크게, 이게 지금 이 정도의 종목이 23%야 23%. 약간 무슨 코스닥 개잡지냐고 이게 22% 23%나 나오게. 이게 원래 목적 목표치는 딱 요 정도까지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 구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지들이 목표했던 이익치만큼은 확실하게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쪽의 형태를 보낸다 이겁니다. 결국에 때린 게 더 많죠? 사려오는 거 수량보다? 자. 이건 매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원래는 요 정도 갈 수 있는 걸 이제 내가 매도를 더 때려야 돼요. 그러면 공매도를 때리는 케이스라면 주가를 지금 여기서 12,000원에서 공매도 때리는 게 더 많이 남습니까? 아니면 13,000원에서 때리는 게 더 많이 남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13,000원에서 때리는 게 훨씬 낫지? 에? 그래서 오버슈팅 구간을 만들어 놓고 패는 형태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업황 강세주들 같은 경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업황 강세주로 계속 올라들어오는 종목들이 고가 변동성을 이렇게 슈팅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팔을 자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당겨놓고 그리고 위에서 패대기 쳐버리면 위에서 고가로 더 많이 남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한참 달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만큼 한 2만주만 찔러줘도 빡 한다는 얘기죠. 2만주 빡 찔러가지고 고가 만들어 놓으면 개인들이 위로 빡 붙어지잖아요. 2만주 사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는 5만주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고가에서 당연히 많이 남죠. 이게 게임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네? 이 공매도 시장에서 한국 시장의 공매도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슈팅에 따라가지 마라, 오버슈팅이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저점에 섰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제 그 자리죠. 어제 이 자리까지 지금 딱 하프라운드 들어왔습니다. 당장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도 얘기했는 것처럼 OLED는 업황 종목이 업황으로 달리는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내일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자, 이제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 이슈에 나온 거에 핵심 종목, 핵심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TV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러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TV, 그 다음에 저게 LED 우리가 말하는 저런 대형 저걸 만들고 있는 대형 평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휴대폰용 소형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건 삼성 디스플레이가 초점이에요. 이 이슈 초점이죠. 그래도 LG 디스플레이가 명색이 LG 디스플레이인데 OLED 대표주의인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내일도 이 종목을 거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거래를 하세요. 자, 이 앞에서 이게 점검해 드린 것처럼 이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계속 강세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롱숏 게임 시대 아닙니까?
여전히 오늘도 이러고 자빠졌죠. 오늘도 이러고 자빠졌어요. 사고 팔고 오르는 놈 따로 내리는 놈 따로 이 난장판을 만들어놨죠. 이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기관들 같은 경우 고가 있는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때려 팔고 저가 있는 종목도 돌아오면서 사잖아요. 바이오 2차전지 뭐 이렇게 해서 저가 있는 종목도 돌아오면서 사고 계속 이런 형태로 게임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내일도 일단 월요일이죠. 월요일 같은 경우도 메이저 섹터들을 두들겨 팬다라고 하면 이제 저가에서 당겨드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바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종목은 주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주도 쪽에 핵심 종목을 노려야 되는 거죠. 다음번 설명 나가는 종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정도 선에서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래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기술적 저점에서 지금 당장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는 다른 걸로 가게 들어가시고,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이 나오게, 자, 이 위치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오건 아니건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위치가 된 거고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반등 나오면 위쪽에서 수익 잘 마무리 하고 종료를 시키고, OLED는 다른 종목으로 가라. OLED 앞에 어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OLED 분야의 종목이 50개입니다. 50개. 그보다 더 되죠. 저 우리 증권사들 이 섹터 이슈에 나와 있는 이 종목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이게 지금 전부가 아니거든요. 더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들, 기관들 난장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은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저께 개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변동형 종목, 동아일텍 올라오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 못 올랐고, 이 종목도 케이스는 이제 따로 별도로 종목 분석을 드리겠습니다만, 종류가 조금 다른 종목입니다. 동아일텍, 다른 종목들하고.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뭐 굳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가시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건 LG 디플은 이번 이슈의 대장이 아니다. 그래서 대장들을 계속해서 저가에 핵심 집중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각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이렇게 해서 앱 검색한 다음에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시고, 간단한 무료 회원 카페에서 들어오시면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실전 투자 최고 전문가들이 24분이 각자 자기 이름으로 방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코인죠. 코인을 전문으로 하시는 코인 전문가도 2분이 있고요. 그래서 주식자 22명입니다. 22명. 이 22명이 각기 특기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전문가 사진을 누르면 프로필이나 투자 성향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걸로 알 수는 없죠. 쭉 다 들어가세요. 어차피 뭐 공짜니까 한 사람 들어가나 두 사람 들어가나 24명 들어가나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빼시는 형태로 가거나, 혹은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상위에 있는 분들에게 쭉 들어가요. 이렇게. 상에 있는 거, 여기 이제 추천도 이런 거 지금 리스트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여기 이런 거 지금 얼른도 이거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이분이 어떤 종목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이제 파악이 되는 겁니다. 자, 빨리 들어오시면 이거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 성인군자분 같은 경우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리딩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런 게 같은 경우 우선 이렇게 6번 쭈르륵 들어가세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중에서 나하고 이분은 왠지 나하고 많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방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사람 계속 있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빼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전에는 이분이 이전에는 굉장히 잘 줬었는데 요즘 조금 시들한데, 그럼 또 빼고 그 밑에 쪽에서 또 넣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 지나다 보면 밑에 쪽에서 이렇게 위로 리스트가 업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근래 이 액션이 굉장히 좋은, 최근에 이제 수익을 잘 내고 있다는 분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들어와 이렇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을 살펴봐가지고 이런 거 조정을 해서 올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올라오는 분들, 요런 분들 여기서 또 쏙 들어가면 돼요. 요번에 요즘에 잘 맞추고 계신데 그런 경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신규분들 맨 위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최근 이제 비교적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쭉쭉 들어가시면 돼요. 쭉쭉. 밑에 있는 분이라서 못하고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근래 이렇다라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쪽 위쪽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죠. 조금 어렵죠. 실적으로. 저런 밑에 있는데, 그렇다고 저 밑에 있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못 내냐? 에이.
왜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갔던 거 이렇게 수익 내고, 그 다음에 고가에서 때려 팔 때 같이 때려 팔은 다음에 밑에서 다시 추가 매수해서 들어가고요. 그 추가해서 매수 들어갔던 거 이렇게 수익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중장기 매매자라고 하더라도 수익 못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익 내요. 현대마린 이거 보셨잖아요. 100%. 그래가지고 절반 팔고 밑에 눌렸을 때 다시 사가지고 또 뛰어나서 다시 134% 추가됐죠? 물량은 수익금 더 나죠? 수익률도 더 높죠? 이게 뭐 밑에 있는 분들이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스타일을 잘 맞는 거 찾는 거 요까지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전부 다 이 오르고에서 다 공짜로 다 퍼드리는 거고요.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